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기 직전에 나무뿌리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서 수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무뿌리에 딱 걸렸다. 그래서 이 걸린 차량을 이제 견인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모든 헌법기관이 다 장악당하고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더라면 대한민국은 연방제 공산주의로 이제 대한민국 자유체제는 끝이 났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더 이상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있는데 우파 국민들은 괜찮은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형식적으로는 정권을 잡았지만은 그러나 모든 헌법기관이 장악됨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5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모든 이 악법들을 폐지하고 모든 헌법기관을 다시 재건해야만이 5년 후에 다시 우리는 정권을 재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5년 동안 안심하고 안일에 빠져 있다면 5년 후에 우리는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5년 동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도록 이 자유민주 체제를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는 공명정대한 선거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이 공명정대한 선거제도를 악용하여 특정 세력들과 선관위가 결탁했다고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전국적으로 5년 동안의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수도 없는 증거들이 있지만은 윤석열 정부는 어쩐 일인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우리는 지지하고 후원하지만 또한 윤석열 정부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주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이 만악의 군원이 바로 공명하지 못한 이 선관위에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를 개혁하고 선관위를 개혁하든지 해체하든지 그리고 이 부정선거에 침투하고 있는 썩어 빠진 국민의힘 정당을 우리는 압력을 가하고 개혁시켜서 반드시 우리는 윤석열 정부 1, 2년 안에 선관위를 해체하든지 개혁하든지 하는 중요한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유민주 세력과 연대하여 선관위와 싸울 것이고 부정선거와 싸울 것이고 반드시 선관위를 해체하든지 선관위를 개혁하든지 죄가 있는 자들은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우리는 모든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국민들의 암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영광과 마음을 받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으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애국가 제창입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건사람이
서로 대하니 이에 보도하세. 선언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언문 낭독.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인류 역사에서 그 유례가 없는 눈부신 경제발전과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 사상을 발전시켜 전 세계의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능력만큼 대우받고 일한 만큼 소득을 창출하여 경제적 빈곤을 탈출하고 인권을 보장받고 종교적, 정신적, 육체적 자유를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와 그것을 구현하는 공정하고 공명정대한 법치주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정한 법치주의라는 제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방법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때는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 있는 국민들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고자 하는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거제도는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자 하는 세력들을 심판하는 마지막 민주주의의 보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제도만큼 중요한 제도는 없으며 선거제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좌파 정부는 선관위를 자기들의 이중대로 장악하여 대대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혹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수도 없이 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확보되어 162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 있고 부정선거를 인지한 의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부정선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년 전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는 자기가 이겼는데 심각한 개표 부정이 있었다면서 2개월 동안 승복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주별로 부정선거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표기를 수입한 동남아시아의 많은 좌파 독재 국가들이 부정선거 의혹에 휘말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컴퓨터 서버 조작을 통한 조직적이며 치밀한 개표 조작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들이 수도 없이 쌓여있지만 선관위는 해명을 거부하며 법원과 대법원은 162건의 선거소송을 2년이 넘도록 송사하지 않고 있으며 부정선거로 떨어진 국회의원들조차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입을 다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대선 투표율에서 윤석열 후보가 0.7%로 이겼다고 하지만 공병호 박사는 선관위가 이재명에게 약 330만 표를 몰아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감안하면 윤석열 후보가 0.7%가 아니라 10% 정도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6.1 지선에서도 전국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공병호 박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31개 시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22곳이 국힘당을 지지하고 9곳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는데 도지사는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국힘이 아니라 덜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누가 당선이 되고 누가 떨어졌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는 정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고 5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그 정당이 정권을 잡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 정당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체제를 바꾸고 미군 철수를 헌법에 명기하며 연방제를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상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북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정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선관위를 개혁하지 않으면 현재의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 정당에게 이 정당에 장악되어 그들과 한몸이 된 선관위의 두 개표 조작은 계속될 것이며 결국 나라를 공산화시켜 김정은 치하로 들어가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연방제 공산화되는 것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길은 부정선거의 원흉인 선관위의 개혁과 해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여 우리의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가칭 선관위 개혁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를 만들기로 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향후 선관위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공정정대한 선거제도 확립의 뜻을 함께하는 모든 친대한민국 건국 세력과 연합하고 연대하여 선관위 개혁 및 해체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2020년 6월 11일 가칭 선관위 개혁 시민연대 대표 김영신. 네, 이제 지금부터는 각 연사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관위 개혁 시민연대 유혜림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경기도지사 사전투표 전산 조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관위 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유혜림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지사 사전 조작에 대해서, 데이터 조작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발언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자료들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사전 득표율의 조작입니다. 이게 명백하게 증거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보여지지 않으면 사실 믿기 조금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너무나도 많은 부분 또 전국에서 그런 사전 득표율에 대한 조작이 나왔고 이것이 4.15 총선에 동일하게 있었던 데이터 조작과 동일한 조작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나서 특별히 경기도지사는 많은 시민들도 이번 선거의 결과가 조금 의아하다, 좀 이상하다라는 반응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경기도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지인들도 제 친구들도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사전 득표를 조작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득표율을 조작하게 되면은 차이값이 커지게 됩니다. 좌우 대칭이 나오게 되고 어떤 당, 특정 당은 모두 다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당은 모두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이번 2022년 6월 1일 경기도지사의 선거의 경우 경기도지사 차이값이 즉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는 총 42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도 예외가 없이 모두 다 민주당이 플러스 값이 나온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표인데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밝혔을 때 국민의힘은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다 플러스 값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원래 선거 결과에서 이런 이제 국민들의 표를 열어보았을 때 한 정당만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런 것이 균등하게 나타날 수는 없지만 어떤 당에게는 플러스 값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당에게는 마이너스 값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그게 어떤 당으로 나눠져 있고 그 값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입니다. 제가 먼저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또 한 개의 대리점을 강탈당했으며 또 한 개의 대리점이 사업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시도지사 경기도 관내 사전 당일 득표율 차이입니다. 여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씨와 국민의힘 김은혜 씨의 이제 데이터 값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약간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당은 지금 여기 기준이 이 가운데예요. 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판, 그냥 오래 양심을 팔아쳐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가운데가 기준입니다. 이 가운데 기준으로 김동연 씨는 다 플러스 값이 나온 거예요. 완전히 반면에 국민의힘 김은혜 씨는 이 가운데가 기준이에요. 이 기준으로 마이너스 값만 나온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김동연 씨가 감사합니다. 4.1% 플러스 값이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김은혜 씨가 3%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광주시, 기포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수가 거의 비슷해요. 플러스 값이 나온 그 수와 마이너스 값이 나온 그 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 그래서 민주당 승률 기준으로 보면은 41대 0으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항상 4.15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100점 배승이고 국민의힘이나 그 반대에 있는 당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개혁하라. 제가 4.15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표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표가 이번 지방선거 데이터 값입니다. 관내 사전 당일에 나온 데이터 값이고 이게 이제 4.15 총선 때 있었던 사전 당일 득표율 차이입니다. 보면은 현저하게 이 막대 기록이 여기가 더 두껍고 여기가 더 얇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심스럽게 이번에는 부정선거를 일으킨 것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때는 엄청 많은 그 값을 이렇게 한 당이다 특정 당이다 플러스 값을 주고 한 특정 당이다가 마이너스 값을 주어서 승리를 거두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낮게 조금의 차이로 이렇게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두고서 나온 데이터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우편투표 간 외사전 투표율을 보면은 이것과 동일하게 좌우가 유사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0년 지방선거 시도지사 경기도 관내 우편투표입니다. 아까 그 그래프보다 조금 더 많은 막대의 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비교해보는 표입니다. 근데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거의 데칼코반이에요. 한쪽이 많은 곳은 한쪽이 적은 것이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시만 빼고 나머지 당은 다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 기초자치단체 기준 민주당 간의 사전투표 승률은 41대 1로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값이 민주당이 많이 들어갔고 국민의힘이 적게 들어간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에서 한 개표 상한표를 구해왔는데요. 제가 이 두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보여드렸던 자료는 사전투표의 데이터에 대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조작이 되었다. 김은혜 씨가 마이너스 된 만큼 김동연 씨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김동연 씨가 플러스 된 만큼 김은혜 씨가 마이너스가 된 값이 지금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대부분 김동연 씨가 이긴 거였는데 이긴 그 수가 많은 수가 김동연 씨가 이긴 수가 많은 수가 있는 것이 사전투표에서의 결과입니다. 사전투표에서는 김동연 씨가 완승을 거둔 거예요. 근데 그게 데이터 조작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반면에 당일 투표의 개표 상한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당일 투표 개표 상황입니다. 제가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여기는 정자동 제2투표함입니다. 김동현 씨 635표 본투표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씨 1140표, 거의 2배입니다. 2배로 김은혜 씨가 이겼습니다. 두 번째 금곡동입니다. 금곡동 더불어민주당 김동현 604표, 국민의힘 김은혜 1179표, 여기도 거의 2배로 김은혜 씨가 이겼습니다. 세 번째 서현 1동입니다. 김동현 씨 713표, 김은혜 씨 1254표, 거의 2배로 김은혜 씨가 이겼습니다. 네 번째 서현 1동 김동현 씨 407표, 김은혜 씨 861표, 거의 2배로 김은혜 씨가 이겼습니다. 삼평동입니다. 김동현 씨 752표, 김은혜 씨 1089표, 여기도 거의 2배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백현동입니다. 김동현 씨, 여기는 김동현 씨가 707표 받았어요. 그리고 김은혜 씨가 519표로 여기서는 김동현 씨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순회 이동입니다. 김동현 씨 440표, 김은혜 씨 900표입니다. 김은혜 씨가 900표 2배, 거의 2배로 이겼습니다. 야탑 이동입니다. 김동현 씨 411표, 김은혜 씨 889표, 2배로 이겼습니다. 순회 1동입니다. 김동현 씨 308표, 김은혜 씨 726표, 거의 2배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입니다. 김동현 씨 571표, 김은혜 씨 1151표, 2배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운준동입니다. 김동현 씨 316표, 김은혜 씨 522표, 거의 2배 가까이 김은혜 씨가 이겼습니다. 한 지역구 빼고는 김은혜 씨가 본투표에서 다 승리한 결과를 개표 상한표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전투표에서 데이터 조작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김동현 씨가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본투표에서는 김은혜 씨가 이기고 사전투표에서는 김동현 씨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조작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이 데이터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특정 당, 김동현 씨가 속해 있는 당은 플러스 값이에요, 다. 반면에 김은혜 씨가 속하여 있는 당은 다 마이너스 값이에요. 이게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나온 간내투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어떻게 본투표랑 사전투표랑 이렇게 시민들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봐도 일반적인 시민들도,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도 이번에 투표 결과 의아하다,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더라, 이런 입장을 밝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무도 누구도 말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리고 저기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지 거의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지사의 결과만 봐도 뚜렷하게 뭔가 이상한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도 말을 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성간이 개혁 시민연대라는 단체를 이름을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외치면 이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는 다시 들여다볼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시 생각해 볼 것이고 누군가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면, 침묵한다면 이 일은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 우파의 시민들은 많은 부분 승리를 거뒀다고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그냥 넘어가서 아무도 말 안 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나간 이후에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전국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정당한 것, 공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투표부터가 지금 공정하지가 않는데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첫 투표 아닙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료들만 보아도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인지하시고 또 충분히 생각하시고 이것은 우리의 표를 훔친 것이에요. 내 핸드폰 하나만 잊어버려도 사라져도 막 여기저기 찾고 다닐 것 아닙니까? 내 표를 누군가 마음대로 조작해서 바꿔놨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국민이 개입니까? 돼지입니까? 국민이 뭐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못 참겠습니다. 의문이 납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의 발언을 들고 왔습니다. 다음은 6.1 지방선거 참관인 강준영 청년께서 선거는 간단 명료할수록 투명하다라는 제목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할 때마다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구 대선 땐 코로나 확진자들 투표용지를 직접 넣게 하지 못하고 직원이 대신 받아서 쓰레기통 봉지나 허름한 박스에 보관하게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하였습니다. 이번 6.1 지방선거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경북 의성, 군위, 전남 고흥 등 수많은 곳에서 거소투표, 부정투표가 벌어진 것입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집이나 병원에서 우편투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편투표 관리는 각 지역 통반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보 입장에선 각 지역 통반장만 매수하면 거소투표를 조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까지 일어난 많은 부정 거소투표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투표지 관리 자체를 선거관리 공무원이나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하도록 만든 말도 안 되는 법 자체가 지금 이 2022년도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2년 전 2020년 4.15 총선 때는 관내 사전투표 보관함에 CCTV를 다는 것도 거부하던 이 망할놈의 중앙선관위였습니다. 자신들을 믿으라는 정말 개도 안 믿는 헛소리만 해댔습니다. 그때 하도 논란이 일자 지금은 관내 사전투표 보관함에 의무적으로 CCTV를 달도록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CCTV를 달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부정 관내 사전투표가 있었겠습니까? CCTV를 달아도 관내 사전투표는 허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투표한 관내 사전투표는 그 지역 선관위에 갔다가 우체국으로 보내집니다. 우체국까지 갈 때는 참관인과 경찰이 동행을 합니다. 하지만 우체국에서 각 지역별로 투표용지를 분류해서 그 지역으로 보낼 때는 참관인, 정당관계자, 경찰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우체국 직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체국 직원을 매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로 가는 우편을 담당하는 부서에 만약에 후보자 측이 매수한 직원을 넣는다면 정말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조작 가능한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가정해보는 것은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의무이자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월 6일 지방선거 개표 참관인을 갔다 오고 나서 개표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명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일단 선관위 서버에서 나온 사전투표를 한 사람들 수보다 실제 투표용지 수가 적은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면 직원은 투표를 하러 온 사람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안 넣고 가져가서 그렇답니다. 정말 참 편리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한 사람보다 실제 투표용지가 많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물어보니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런 선거가 다 있나 다시 한번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관위 중앙 서버에서 투표한 사람 수가 프린터로 출력되면 일단 사람들이 투표지를 1차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전자개표기가 분류하고 3차로 개수기가 숫자를 셌습니다. 하지만 너무 허술해 보였습니다. 특히 2차 전자개표기 분류는 수시로 기기가 고장나서 분류가 안 되고 그래서 기름칠을 하는데 분류할 때마다 올라가는 각 투표별 투표 숫자는 과연 이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저렇게 복잡하게 할 거면 수개표하면 되지 않나 개표 참관 내내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전투표하고 나서 본투표에 가도 걸러내지 못하는 것을 직접 실험한 사람도 여러 명 있습니다. 웃긴 건 선관위가 적발한 것이 아니라 천안의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자진해서 자수한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사전투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전자개표기도 없어져야 합니다. 이미 수많은 국가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되었습니다. 제일 간단하고 확실한 건 수개표입니다.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에선 아직도 수개표를 고수합니다. 특히 세계에서 제일 기술력이 좋다는 독일에서는 수개표를 오랫동안 고집하는데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전투표를 없애고 당일 투표일을 이틀 48시간을 늘려 새벽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투표함은 그 자리에 고정시켜서 그 자리에서 즉시 개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개표 장소로 이동시키는 제도도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인 명부가 있는 당일 투표로 그리고 전자개표를 폐지하고 무조건 수개표로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만 선거법을 바꿔도 지금 한창 매번 선거가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부정선거 논란은 많이 사그라들 것입니다. 지금 선거제도는 너무 복잡하고 허점이 많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조작의 위험은 올라갑니다. 첨단 기술이라는 단어가 절대 선거 투표에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선거를 투명하게 관리 감시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권력과 월급을 주는 것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믿을 수 없다면 이 모든 논리와 근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법률을 위에 있고 모든 법의 근본인 근간이 되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나 우리를 설레게 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이 구절도 더 이상 생명력을 잃고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 폐지, 수개표 이것을 반드시 2024년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전까지 관철시켜야 할 선거제도입니다. 간단할수록 투명하다, 간단할수록 공정하다.
제가 외치는 구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많은 곳에다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치권에서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묵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공론화가 된 후에 그때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께 한꺼번에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정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6.1 지방선거 참관인 강준영 청년의 열정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발언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많을지라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5분 이내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본의 알렉스 청년의 6.1 지방선거에 나타난 부정수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네? 예. 이거 강주. 네,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운동본부를 1년 반 이상 지원해온 30대 청년 알렉스라고 합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가 너무 뿌리가 깊어가지고 우리는 이게 부정선거 문제가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전부터 했습니다. 그 전부터 2000년 초반부터 선관위가 자기들의 직렬을 따로 뽑아요. 2000년 초반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개표 조작을 하고 무효표를 만들고 그런 수법들을 써온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이 싸움을 어떻게 해가야 되냐. 이 권력층이 완전히 누르고 언론도 누르고 사법기관도 누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 도대체 이 싸움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전체가 다 누르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알 수가 없죠. 자, 블랙 시위 하면서 4.15 총선 이후에 블랙 시위를 한다고 많은 청년들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 떠나셨습니다. 그럼 남은 소수의 어떤 볼수인 사람들만 계속 투쟁을 하는데 이 투쟁을 끝까지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보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부정선거 문제가 언제부터 크게 됐을까요? 2017년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사전투표가 민주당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전에는 2016년도도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만 사전투표가 민주당으로 쏠린 현상이 없어요. 그럼 2017년도부터 이게 크게 일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 2017년도 문재인 정권부터를 분기점으로 잡습니다. 그 전에 부정선거 한 내용들은 있다고 해도 거의 드러나지 않을 만큼. 자, 5%도 많이 한 거지만 5% 전후로 한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근데 문재인 들어오면서 막 사전투표를 20% 30%를 해버리니까 선관위 데이터에 보면 특별한 분석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사전투표가 장난질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봐도. 굳이 데이터를 뭐 이렇게 하나하나 뭐 사전투표 뭐 본투표 득표 이거 빼기 해서 이렇게 정량적으로 엑셀로 다 정리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그냥 데이터만 보셔도 다 알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그럼 저희가 뭐부터 풀어나가야 되냐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일단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지 않고는 당락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정선거가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폐지하자. 그러면 저희가 이 싸움을 또 사전투표를 폐지는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 다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제 투쟁적인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정선거 문제가 조금 이렇게 저희가 한 2년 투쟁하고 이랬으니까 국민들이 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기를 안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부정선거를 알리겠다. 저 같은 경우 2020년 4.15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은 부정선거를 알리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그게 할 수 있는 거의 한계치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했습니다. 뭐 민경욱 대표를 돕는 일도 했고 아니면 제가 개별적으로 전단지를 넣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근데 꾸준히 했어요. 이거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블랙 시위 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직도 강남에서 한 번씩 블랙 시위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 1시간에 아니 1시간에 1분에 한 100명 정도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럼 한 60분 하면 6,000명이고 3시간 하면 18,000명, 한 2만 명 정도의 노출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3시간 토요일날 시위를 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2만 명 하면 그걸 제가 1년 한다 그러면 100만 명한테 노출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출에 대한 거는 무조건 사람이 많은 데서 하셔야 돼요. 나 혼자 저기 뭐 산 위에 올라가서 피켓 부정선거 시위 들면 뭐예요? 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무조건 블랙 시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정치인에 대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좀 선택을 하고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누구 뭐 이상한 사람 얘기한다고 듣지도 않아요. 자기도 국회의원 뺐지만 달면 끝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최고 권력자에게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음의 편지를 쓰시던지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 부정선거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 하나와 그 다음에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리는 거, 이 두 가지 활동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렉스 청년의 좋은 전략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발언자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는데요.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번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부정선거의 주범 선관위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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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부방대 위검숙 기획처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위금숙입니다. 구방대에서 기획처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6.1 지방선거에서 개표 청관인을 하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선관위에 대해서 실감을 했고, 이것이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이의제기한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어야 되는데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아니라 선관위가 일괄 제작해서 배포하고 사용 후에 나중에 이것을 가져가는 선관위 소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법이기 때문에, 정규의 투표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표용지가 있고 이건 선관위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을 때 이것은 언제서만 찍을 수 있냐면 투표소에서 투표 시간에만 찍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관인이 보는 상태에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규 투표지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 도장이 선관위가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가지고 있고 선관위가 투표관리관에게 준 도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장소나 시간에 무관하게 선관위가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자기의 사인, 개인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사전투표도 어떻게 되어 있냐? 투표 용지를 인쇄하고 난 후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왜 이런 투표 용지를 만드는지, 그래서 저희는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엄청나게 국민이 선거관리를 잘하라고 위임을 했으나 선관위가 얼마나 의심스럽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봉인지입니다. 예, 봉인지는 떼었다 붙이면, 봉인지는 떼었다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투표함 밑에 그 자국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봉인지를, 특수 봉인지를 만들어서 붙였다 떼도 하나도 흔적이 안 남는 그런 투표 봉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표 봉인지를 쓰면 그 투표함에서 남지 않는데, 제가 이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봉인지를 뜯은 투표함입니다. 하나도 스티커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티커를 붙였을 때는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선관위가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서명을 하고 스티커에 붙이도록 매뉴얼을 아예 바꿨습니다. 규정과 달리 그렇게 매뉴얼을 바꿨습니다. 또 투표함 재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사전 투표함 재질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천자루입니다. 규정에는 철제하고 알루미늄 재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함은 뚜껑만 플라스틱이고 밑에는 천자루입니다. 그 천자루를 가지고 4일 내지 5일 동안에 선관위가 이걸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네. 왜 선관위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까요? 저희는 이의제기를 하면서 선관위한테 이의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에 지구대에서만 오고 이 선거사범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는 지능범죄수사팀은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과 선관위원님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결론은 이의제기 기각입니다. 네.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장이 개인 도장이 아닌데 이것이 맞다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법치주의라는 것은 대통령도 이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선 왕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가 법을 위반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초법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 그리고 선관위가 만든 규칙이나 지침 매뉴얼이 공직선거법하고 다를 때 어떤 것이 상위법입니까? 공직선거법이죠. 예. 저희는 공직선거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예. 경찰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사법기관도 이렇게 법을 위반했을 때는 사법기관이 처벌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위원장은 누구인지 아시죠?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법에서 정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 소송에 대해서는 182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위반하고 지금 2년이 넘도록 판결 하나도 안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플러스 공화국입니다. 모든 권력들은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이 사회가 건전하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뤄나갈 수 있는데 지금 선관위는 견제 체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분들도 이미 얘기했지만 언론도 국회의원도 하나도 이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출직들은 선관위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선거운동 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결국 선관위는 선출직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시장, 구청장 모두 선관위는 그들에게는 저승사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무소불위의 선관위 우리가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은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제는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이 종으로 우리 선거관리를 맡긴 선관위에게 그대로 주인 노릇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의 최대 위험 요인은 견제 없는 선관위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외쳐야만 선관위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구호를 외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마디는 같이 3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견제 체제 갖추도록 선관위를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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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에 어머니께서 출마를 하셔서 그거를 많이 도와드렸는데 이게 선거법으로도 고발을 당했고요. 그거는 뭐 대충 끝나게 됐는데
선거 당일 전까지는 선거법 위반으로 저희를 엄청나게 취조를 하고 되게 괴롭히더니 이제 저희가 탈락되도록 선관위가 다 이제 조작을 해서 꾸며진 대로 이제 탈락 낙선이 되니까 이제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없게 막 그런 조치를 많이 취하겠죠. 근데 저는 이런 뭐 저희 개인적인 이런 당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에는 있어도 약했고 그 사람들이 많은 정부 요직을 찬탈할 만큼 하질 못했어요. 그러나 문 정권에서 시작된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금 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제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는데, 왜냐하면 여기 뒤에 계신 몇 명 청년분들이랑 2년 동안 계속 투쟁을 했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너무나 피곤하고 지겨웠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제 성공도 좀 진로 같은 것도 많이 잘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손 놓고 떠나려는 입장에, 이런 일을 가족이 당하면은 진짜 화가 너무 치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세력들은 부정선거를 국민들한테 이제 주입을 시키고 자기네들이 뭐가 틀렸냐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뭐 능청 부리기만 하는 집단인데, 한마디로 억지를 국민들한테 강요를 하는 집단입니다. 이 억지에 싸우는 거는 간단한 겁니다. 억지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세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지 세력, 그 무슨 억지를 씁니까? 거짓과 불법과 모든 그런 악한 것들에 억지를 쓰는 아주 악랄한 집단이 지금 선관위로 한정이 됐어요. 지금 다른 정부 기관들은 정권 교체를 힘입어서 많은 부분이 다 교체가 됐는데, 우리의 싸움은 오로지 한 가지 대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와만 싸워서 이기면 이거는 끝장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억지와 싸우는데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선관위 하나만 이기면 끝나기 때문에 다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가져주시고 끝까지 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 구호 한번 외치고 다시 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천하면 여러분은 세 번 재창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은 부정선거 주범 선관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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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끝이 보입니다. 오직 예수사랑 선교회 대표 허베드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사범을 일제히 소탕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법 전문은 19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하는 전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또 헌법 제114조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그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평등한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뜻을 대변해 줄 대리인을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15 총선을 비롯하여 작년에 몇 차례 실시된 대선, 지선, 교육감 선거 등 각종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4대 공명선거 원칙이 크게 훼손되었고 무시되는 부정선거 사례와 부정투개표 행위들이 조직적으로 감행됐다는 국민적인 의혹은 날이 갈수록 더욱 증폭되고 있는 한국입니다. 첫째, 비밀 투표 원칙을 훼손하는 QR 투표지 사용. 두 번째, 부정 투표지 대량 투입 의심을 사는 투표 관리자의 사인 날인 무시하고 날인된 인쇄 투표지 사용. 세 번째, 수개표 방식 대신에 원격 리모컨 개표 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기 사용. 네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 파일 삭제 의혹과 중조 인멸 시도 의혹. 다섯 번째, 사전 투표일과 본 투표일 사이의 사전 투표안의 깜깜이 보관에 대한 선관위의 불신 의혹 증폭. 여섯 번째, 배추 이파리 같은 청색 투표지, 기계에 의한 인위적인 절취 투표지 흔적, 또 절취하지 않은 사전 투표지 대량 속출, 코로나 환자를 빙자한 투표지에 제3자가 이동 투표함 투입시키는 행위, 또 심야의 투표함 이동 바꿔치기 의혹 등등. 일곱 번째, 선관위원장의 대법관 임용에 따른 사법부의 편파적인 선거 재판 의혹 등등. 이러한 것이 국민적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 그 사례에 대한 증인과 증거물들은 차고 넘칠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재판 지연 사례, 부정선거 방지 수사대 황교안 대표의 부정투개표 체증 사례들, 공병호 대표의 증거 사례, 박주현 변호사의 증거 사례, 한영수 선관위 노조위원장의 내부 고발 사례 등등 부지기수인데, 이분들을 직접 대통령께서 부르시면 그 모든 부정선거, 부정투개표 사례의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20여 건의 4.15 부정선거 쟁송 사건에 대해서 6개월의 법정 시한을 무시하고 2년이 넘도록 사법부가 재판을 시작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 직무회피를 하는 현상도 사법부마저 국민적인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부정선거, 부정투개표 증거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도 당사자인 선관위와 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 정당들도 또 정부와 검찰도 사법부 또한 못 본 척하고 뭉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대서 특필했어야 마땅한 언론들도 일제히 침묵하고 있는 것은 더욱더 선관위가 앞장서서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의혹과 불신만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국가의 헌법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반국가적인 폭거요, 민주주의 꽃을 짓밟는 만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공정 무사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약속한 대선 공약에 따라 철저히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뿐만 아니라 400만 표 차이로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근소한 표차로 신승한 대선 과정과 또 6.1 지방선거에서 야기된 선거 부정 사례에 대해서 1.1억 의혹도 없이 철저한 특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공정한 선거 문화를 회복시켜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디 이렇게 불행한 사태를 방치하다가 썩은 환부가 골마터져서 급기야 4.19 혁명 같은 유사한 유혈 사태로 비화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는 신속히 4.15 총선일부터 1년의 선거부정 사범에 대한 발본세원 조치뿐만 아니라 법정 시한 6개월을 뭉개고 2년이 넘도록 부정선거 소송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는 사법부의 만행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선언을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온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부디 이 아름다운 꽃을 짓밟는 저 만행을 속히 중단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2022년 6월 10일 오직 예수사랑선교회 대표 허베드로 박수 주시죠. 감사합니다. 허베드로 목사님의 부정선거 규탄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올바른 인권과 통일을 위한 시민연합 오림모 공동대표이신 이일호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고 모든 국민이 더 행복해지기를 영원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주변의 강대국이나 이웃 국가가 전쟁을 일으켜서 군사력으로 상대방의 나라를 잡아먹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러한 일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자체 국가 내에서 국론이 분열함으로써 주변 국가에서 그 나라에 있는 보물들이나 죄화들을 탐을 내어서 인재들을 탐을 내어서 공격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무서운 나라가 망하는 길은 스스로 붕괴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나라 안에 공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의의 가장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선거공입니다. 선거에 부정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표준, 자나 무게나 이런 것들을 죄는 청량이, 예를 들어서 참기름이 아니고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가고 휘발유에 기름이 완전한 참 바른 휘발유가 아니고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이 바르지 못하고 뒤섞여 버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공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번에 모든 국민들이 이 나라가 잘못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정말 대한민국은 이제 미래 희망이 없다. 이런 걱정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윤석열 새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것은 지난 3월 달에 대선이고 이번 지난 4월 달하고 이번 6월 달에 있는 선거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지금 개입되었다는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앞서서 많은 연사들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표를 제일 정확한 것은 수개표 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속한 집단에서 총대 576명의 총대가 투표하는데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서 수개표를 하니까 1등과 2등의 순서가 바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576명의 표를 전자개표기로 했는데 그 전자개표가 정확하지 아니해서 1, 2등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번 선거가 뭐 1000만 표, 몇천만 표, 각 지역마다 또 다르지만 그것을 그냥 전자개표기의 결과만 맡겨놓고 아무런 수개표의 점검, 검사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그 속에서는 1, 2등의 바꿔치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드시 전자개표기는 아까 말했듯이 저 바깥에서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투표기 3표가 돌아가는데 2표는 어느
정당표라고 하고 한표는 어느 정당으로 계산하고 이걸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 되고 저는 그에 더불어서 각 지역 선거구에서 투표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얼마 후에 개표를 해서 각 개표 그 선거구에서 개표한 결과를 빨리빨리 모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성을 기해야지 이걸 한꺼번에 모으면서 옮기면서 부정, 개표하면서 부정, 발표하면서 부정, 온갖 이렇게 가면은 나라 꼴이 말이 안 돼. 이렇게 돼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뽑는 이런 부정선거의 먹이사슬이 그대로 살아있도록 방관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저 개래리들, 저 악한 악당들에게 맡기는 꼴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중단합시다. 부정개표, 전자개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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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일호 교수님의 불을 토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진리수호 구국기독연합 대표 노희원 목사님께서 발언하시겠는데 발언하기 전에 우리 한번 고제창하시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이 세 번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특검을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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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순서를 사무총장님께서 선택하면은 한 1시간 정도 발언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체되므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2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20년 4.15 총선, 22년 상부 대선, 지난 6.1 지방선거까지 수없이 많은 부정선거의 사례가 지금 밝혀지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간상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동래구 명장 이동원 관내 사전투표인 수는 1959명인데 전자개표기 숫자는 1344명이었습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 장안일동 관내 사전투표인 수는 806명으로 기록이 되었었는데 전자개표기는 697명으로 나왔습니다. 실제 입장한 숫자와 선관위 발표가 5% 내지 10%씩 차이가 납니다. 사전투표 조작은 2017년 대선, 20년 총선, 22년 상부 대선, 22년 6.1 지방선거 등 많은 국민들이 그곳에서 부정선거가 드러난 그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유사한 방식의 전산 조작, 즉 디지털 조작에 의한 사전투표수 조작이 모든 공직선거에서 실행되었다고 봅니다. 전산 조작, 디지털 조작은 원하는 결과를 관계자 몇 사람이 프로그램으로 짜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산 조작은 선거 이후 선거 결과 데이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난 선거 4.15 총선 속에서도 수많은 지역의 득표 비율이 동일하게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조작의 증거라고 우리는 보고 또한 국민들도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인천 계양 개표소에서는 신권다발 투표지가 수천 장이 발견됨을 박주연 변호사가 알렸습니다. 20년 4.15 총선의 재견표 결과에서는 통교체, 본드 투표지, 배춘입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지 등 통 전체를 갈아버리고 바꿔 법원에 제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또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지금 법원에 많은 선거 무효 소송이 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하는데 2020년 4.15 총선 이후 120여 건의 소송이 거의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어기면서 입법 사법부가 선거 사법을 다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여러 사실과 증거를 볼 때 지난 5년간의 주사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실시된 모든 선거는 사전 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 봅니다. 이번 6.1 선거에서도 많은 부정선거의 의심과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기고 있던 김원효 대표가 새벽에 사전 투표함을 여들었을 때 뒤바뀌어 낙선하겠습니다. 이것은 뚜렷하게 사전 투표로 인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어느 국민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수사하면 부정선거는 순식간에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황교안 전 총리께서는 자신을 특검으로 임명하면 수일 내에 부정선거를 밝힌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석에서 공석에서도 공공연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 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신 분이 함부로 허언을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탄원을 내려 대통령으로서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시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세우시길 간언합니다. 민경욱 의원의 예를 보겠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21대 총선 인천 연수구 얼구에서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행태로 부정선거로 낙선이 되어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관련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모두 완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첫 재판을 열게 되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당선이 확실시되는 자기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던 후보의 사전 관내 투표와 사전 관내 투표의 득표율이 0.39로 세 후보가 똑같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선거 결과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 때도 수많은 지역에서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통계학자들이 말할 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조작입니다. 1000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모두 같은 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불순한 세력들이 집권 대한민국의 선관위를 쥐어잡고 있습니다. 이제 선관위는 모든 것을 밝히고 진실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속죄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모든 것을 밝히시기를 촉합니다. 진실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저 주사파 공산당이 되지 않게, 공산주의 나라가 되지 않게 중앙선관위의 모든 분들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로 차리고 모든 것을 자식대로 낱낱이 일실직고하여 국민들에게 용서를 비십시오. 국민의 힘은 진정으로 바보 짓을, 병신짓, 살만 소대가리 같은 짓은 하지 말고 자기의 권리를 찾도록 촉구합니다. 누구보다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던 선관위 사무차장이 집권 총장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 국회 안에 있는 인간들이 정말 썩어 빠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국회의원들을 모두 사직하고 새롭게 뽑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먼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나라를 바로잡는데 백의종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간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길게 발언하지 않고 짧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당구 도방구에서 위원장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중원체육관에서 선거 개표를 했는데요. 거기서 선거 조작하는 어떤 방식,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선거를 조작하는구나 하는 그 방식을 제가 이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대략만 얘기하면 보통 12시를 넘깁니다. 선거 조작을 할 때 12시가 넘어가고 12시가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개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단식 시간을 이제 주면서 휴식 시간을 줍니다. 이때 1차 라인, 그러니까 이제 선거표를 분류하는 그 1차 라인이 끝나는 거예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표를 개수하는 라인이 또 있어요. 그 2개의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이 또 표를 개수합니다. 표를 개수하는데 천천히 해요. 일부러. 천천히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빨리 하고 돌아가도 해줘야 되는데 천천히 일부러 하면서 역전이 이제 점점 표에서 뒤지고 있던 김동인 후보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시가 넘어가면서 역전이 되기 시작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어떻게 하냐면 개표 상황표를 이게 발행해 줘야 되는데 개표 상황표를 발행하지 않아요. 계속 그래서 발행하지 않으면서 지금 기다리라. 근데 참관인이 개표 상황표를 돌아가면 계속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3시, 4시, 5시, 6시까지 계속 지연수를 씁니다. 그렇게 발행해주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참관인은 그런 일을 알고 있어요. 특히 국민의힘의 참관인은 거의 선관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관인들은 선관위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도 없고 그런 줄로 알고 그냥 다 하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심야에 어떤 그 부정선거를 저지른다고 하는 어떤 저희 시스템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됐고, 이제 그 와중에서 783표가 우리 부방대 김혜원 대원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우리 부방대 대원 4명이 대구 관람인으로서 이제 2층에 있었는데, 그 김혜원 부방대 대원이 사진을 찍은 것이 끝까지 잡힌 거예요. 그래서 783표가 2분 6초 동안에 돌아갔는데 1번 김동연에게 계속 찍힌 거예요. 일렬 번호가 계속 나옵니다. 일렬 번호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783명이 투표하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김동연에게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부정선거의 증거로서 현재 지금 본부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다 말할 수는 없고,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 부방대원과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고 있는 국토관과 또 여러 기자님들과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노력이 점점 결실을 맺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것을 뭉개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열매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말은 뭐냐면 국민의힘을 움직여야 된다. 썩은 국민의힘이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이어도 다시 한번 우리가 국민의힘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도권에서는 가장 힘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제가 봤을 때는 한 80%의 국회의원들은 불가를 해야 될 국회의원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절대로 대한민국 정권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국민의힘을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도권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우파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힘을 떠나려고 하지 말고, 간절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국민의힘에 가입하고 책임당원으로 1,000원씩 내서 가입해서 이제 7월달에 당대표가 뽑힐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의힘을 바꾸는 것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많은 우파 국민들이 가입을 해서 이제 국민의힘을 개혁하는 이 일에 앞으로 박차를 다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고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